나와라 신용! 나와서 나의 소원을 들어줘! 드래곤볼을 본 자여 소원을 말해라. 어떤 소원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마. 야 신용아, 나 건물주가 되고 싶어. 서울 강남 노른자 땅 한복판에다가 주상복합으로 쌈빵한 건물로 서류까지 완벽하게 다 구비해서 어떻게 안 되겠니? 그건 내 능력을 뛰어넘는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다. 뭐? 신용이 그것도 못해? 그래, 네가 힘들구나 요새.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 내가 요새 생활이 좀 어려워. 3천만 좀 어떻게 땡겨줘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것 역시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다. 아니 이런 미친. 신용이 다 들어줄 수 없대. 이게 무슨 신용이야. 야,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질문이 너무 많다. 어서 소원을 말해라. 어처구니가 없네. 다 들어줄 수 없다면서 무슨 소원을 말하래. 야 됐고, 이거 우리 대표님이 빌려주신 건데 크기도 키워주고 퀄리티도 업 시켜줘봐. 이것도 못하면 나 아주 장어구이감으로 그냥. 소원은 들어주었다. 그럼 안녕이다. 안녕하십니까, 까까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신용이 저에게 주고 간 선물 춤의아트 피콜로의 구원 리뷰를 준비를 해봤어요. 박스가 엄청 크죠?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박스만큼은 가장 큰 볼륨감을 자랑하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보독이 시기적으로는 더 빠르지만 춤의 팬데이 한정으로 나온 제품이고, 공식적으로는 춤의아트의 드래곤볼 첫 번째 제품은 이 피콜로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개봉을 해버린 제품이라서 제가 언박싱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박스가 어떻게 생겼다는 건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럼 하나둘씩 뜯어보면서 한 번씩 살펴보죠. 가즈아! 먼저 춤의아트라는 브랜드 짚고 넘어가 보죠. 일본이 아닌 유럽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애니메이션 스태츄 회사입니다. 백호랑이 마크가 이 브랜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고요. 이들의 라인업 중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HQS라는 건 하이 퀄리티 스태츄의 줄임말로 이름에서 느껴지는 만큼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고가의 가격으로 책정해서 파는 회사입니다. 제품들 자체는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 편이긴 한데 악명 높은 발매일 연기로 인해 물건 잘 내놓고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기로 유명한 회사고요. 그럼에도 최근은 다른 라이센스를 가진 스태츄 회사들이 내어주지 않는 세일러문이라든지 원펀치맨 등 매니아적인 장르도 스태츄로 내어주면서 다양성 면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는 업계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국내에서는 잦은 발매일 연기와 총판의 더딘 일처리 때문에 대단히 인식이 안 좋아진 브랜드예요. 개인적으로는 퀄리티 부분에서만큼은 압도적인 파워를 뿜어내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혹을 하면서도 사게 되는 그런 애증의 브랜드가 되겠네요. 그럼 유럽의 친구들이 만든 동양의 드래곤볼은 과연 어떤 느낌인지 박스부터 살펴보실게요. 제품명은 피콜로의 구원입니다. 2016년 2분기로 발매 계획되어 있었으나 조금 밀려서 국내에는 거의 2016년 11월쯤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춤의아트 치고는 연기가 많이 안 된 거예요. 2500채 한정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제 거는 2093번입니다. 딱히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박스는 한쪽에 제품 사진이 있고 한쪽엔 춤의 쪽에서 자체적으로 그린 일러스트라 추측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직접 그린 거라면 그래도 드래곤볼에 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그린 것 같아요. 좋은 느낌으로 잘 그렸네요. 저에게 있어서는 춤의아트의 입문작 제품입니다. 마인 베지터에 꽂혀서 그거 예약을 하고 이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드는지 궁금해서 이 녀석을 사고 그 다음에 보독을 구매를 했어요. 출시가가 63만원에서 68만원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비라이센스 레전드가 비교해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라 악평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나오는 비라이센스 제품들도 가격대가 다 이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가격대인 것 같지만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가격대를 더 올려받으면서 스태츄 시장에서 물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는 회사로 또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뭐 그래도 저처럼 살 사람들은 다 사지만. 부품 구성들 살펴보면 먼저 엄청나게 큰 베이스가 있습니다.
디오라마 베이스고요. 거의 면적이 계란 후라이 한 5개는 해먹을 수 있을 커다란 후라이팬 수준이에요. 베이스는 그냥저냥 기존 유통되고 있는 레진과 비교해서 무난한 편이에요. 플레이트가 들어있습니다. 번호 2093번 잘 새겨져 있고요. 로고가 드래곤볼이 있고 Z가 따로 있는데 둘 다 자석으로 부착이 됩니다. 전 이런 자석 처리 아주 마음에 들어요. 흙먼지 파츠를 2개로 만들어줬어요. 엄청 크게. 이런 표현 때문에 분위기가 더 업되는 거긴 하겠지만 저는 약간 과하게 만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캐릭터들 만나봐야죠. 주인공도 아닌데 마치 주인공인 양 엄청난 퀄리티로 나온 오반입니다. 다리 아래에는 안전히 고정되라고 쇠봉을 또 박아줬어요. 주인공 피콜로입니다. 오반을 잘 표현한 데 반해 출시 때부터 듣던 소리이긴 한데 비율적으로 머리가 너무 작게 나오고 다리는 길게 나온 것 같은 시각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온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이 제품을 뭐 변호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피콜로가 젊어졌다, 회춘했다. 뭐 저도 동감은 하는 말인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 피콜로가 뭐 분신의 개념이긴 하지만 오방보다 4살밖에 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피콜로는 나이로 따지면 아마 R에서 나온 시점에서 10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완성품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커서 그런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앞에 소개한 버독도 크지만 피콜로는 드래곤볼 안에서도 장신 캐릭터라서 그런지 더 그렇게 느껴지고요. 줄자지를 해본다면 높이는 베이스부터 피콜로 더듬이 부분까지 약 38cm 정도. 생각외로 사이즈가 크진 않네? 라고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게 이건 높이일 뿐이고 앞뒤로도 폭이 있고 양옆도 먼지 폭풍 때문에 공간을 지금 제 서울과 광주 장식장들에 전부 DP되어 있는 얘들 기준으로 이 녀석이 가장 심각한 공간 파괴자예요. 도색이나 마감 처리 면에서는 가장 마감도가 뛰어납니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준은 안 되지만 벌써 얘도 나온 지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라 그냥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못 나온 것도 아닌 그런 제품으로 시장에서 평을 받고 있어요. 확실히 퀄리티 부분에서는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신경을 써서 만든 티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퀄리티를 제외하고 본다면 글쎄요. 손오바는 작가분께서 이해를 잘 하고 만드신 티가 나는데요. 이 피콜로 캐릭터에 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나오는 치매 제품들은 안 그러는데 초창기에 나온 드래곤볼 치매 제품들은 나름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동양 제품 감성을 내려고 노력을 한 티는 나요. 그런데 완전히 서양 감성을 지우지는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 처음 만들다 보니 아무래도 겪게 되는 시행착오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어. 이해해. 중간중간 팔 부분과 다리 쪽에 유광도색 처리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반프에서 느껴지는 번들거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번쩍이게 처리했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측면에서 보면 네퍼의 공격을 받고 옷이 뒤로 휘날리는 표현도 알게 모르게 보여줬어요. 얼굴이 좀 아쉽긴 해요. 눈을 감고 있어서 정확한 싱크로율을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는 장면이긴 한데 머리가 너무 작게 나온 건 확실하고요. 그래도 머리 쪽에 힘줄 표현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정면보다는 살짝 측면에서 봐야 제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제품 같아요. 오바니가 피콜로 가랑이 사이로 보이긴 하지만 장식장 가장 아래로 둔다면 보일 수가 없는 구도거든요. 예전에 루리앱에서 피콜로 가랑이 사이로 공격이 다 들어가서 오반 다 맞아가지고 죽겠다는 농담 댓글들을 봤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댓글 100% 공감.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 조용을 하신 분께서 피콜로도 보여주고 오반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닌가 싶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조연가도 참 피곤한 직업이야.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 오호호호호호, 피규어 총평 시간입니다. 과연 제목처럼 피콜로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죠. 하지메 마쇼카! 대중성 평가해보죠. 피규어의 바탕이 된 원작 장면이 워낙에 좋은 장면이에요. 드래곤볼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건데 그건 일본 작품 치고는 심파적인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몇 없는 심파 요소를 만든 제품이라 더 장렬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이에요. 저는 후에 마인 베지터가 자폭해서 죽는 장면도 이 장면과 흡사한 느낌으로 감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소재로 조형을 만들었는데 오반을 보면 우와 하다가 피콜로 보면
하고 갸우뚱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팩트 있고 감동적인 장면인데 막 몰입하다가 갑자기 스톱 하고 멈추게 된다는 거지. 거기다가 가격까지 츠메아트의 약점인 만큼 비싸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대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반프 경품 살 때처럼 화끈하게 지갑을 열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지, 그리고 사더라도 이게 그만한 가치를 하는 제품인지 재보게 돼요. 아무리 감성값이라도 한 달 월급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격의 제품군을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도 함부로 지르지는 못해요. 이건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 가격대가 고가가 될수록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기준이나 안목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 녀석은 그런데 고가 스태츄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있어 그런 기준이나 안목에 부합한 녀석은 아니라고 봐요. 대중성은 2.3 가겠습니다. 퀄리티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냥 편안하게 보면 멋있어요. 멋있는데 다만 제가 다른 츠메 원피스 쪽에서 나온 제품들도 실제로 꽤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들과 비교해보면 발매일 연기가 워낙 지랄 맞아서 그렇지 그래도 그 츠메라는 회사의 이름값이 있는데 그만한 이름값을 보여준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퀄리티는 좋은데 뭔가 그 신경을 쓴 부분들이 조화가 잘 되지 않고 밸런스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기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보면서 좀 익숙해져서 다행인데 처음 받아서 볼 때는 솔직히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뭔 멍멍이 소리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전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데 결론만 말하면 에너지를 퀄리티에 쏟아넣긴 했는데 중요한데 안 쓰고 그닥 신경 안 써도 될 곳에 분산시켜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퀄리티는 3.9 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언급하는 희소성 평가입니다. 일단 이거는 2500채로 나왔다는 이 한정 넘버 숫자를 봐야 돼요.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에 몇 채나 들어왔을지 가늠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제품을 취급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냐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우리 같은 수집가들은 별로 가늠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피규어 시장이, 스태츄 시장이 특히 엄청나게 작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땅덩이도 작고 이 정도 제품을 진열을 하려면 넓은 집과 장식장이 필요하거든요. 한 채하고 두 채까지는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10채, 20채가 내면 공간의 압박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세일을 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선 스태츄 인구보다 액션 피규어 쪽 인구가 더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제품도 지금 서치해보면 나름 구매하고 인증을 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긴 해요. 하지만 2500채가 많은 것 같아도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전 이 제품의 정확한 미래는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일단 츠메는 아직까지는 재판 장난질은 안 하는 회사라서 시간이 지나면 귀해진다는 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앞에 언급한 대중성 평가에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좋은 장면이라도 아쉽게 보이는 점이 있다면 그게 훗날 제품이 매물이 많이 없을 때 찾더라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희소성은 어정쩡해서 3.7 가도록 할게요. 피콜로의 구원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식 라이센스를 달고 나온 제품이라서 꽤 기대를 하고 받았는데 실제로 받고 나서는 그렇게 만족도가 큰 제품은 아니었어요. 도리어 가격에 더블을 지불을 하고 산 이 보독은 그렇게 많이 담지 않았는데도 만족도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츠메가 현재까지 낸 드래곤볼 조형이 6개인데 발매된 제품들 기준으로 이 피콜로의 구원 제품이 제일 폼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이 워낙 괴랄한 회사라서 그 가격에 맞는 퀄리티로 뽑아줘야 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저도 역시 이 조형을 보면서 그 말에 공감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번 사고 난 제품은 가격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츠메라는 회사 편을 조금만 들어주자면, 가격은 나중에 볼 테니까 반다이가 안 해주는 것들을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진짜 하이 퀄리티 스태츄라고 지들이 스스로 붙여놓은 네이밍답게 그 정도 퀄리티로 내줬으면 한다는 거죠. 요 근래 발매 약속 때문에 워낙 말도 많고 평판도 되게 안 좋아졌는데, 신제품 발매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츠메아트가. 마지막으로 솔직히 한국에 신경 좀 써줬으면 한다는 거. 유튜브 보면 지들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나 외국 애들은 엄청나게 빨리 받아서 영상으로 리뷰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고 난 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정말? 진짜 마인베지터 3년 기다린 거 생각하면 내가 우라통이 터진다 정말. 이러니 예약을 해놓고 잊고 있어도 오지 않는다는 츠메라는 말이 돌지. 반성하세요 CEO 시릴. 좀 한국에 있는 업체랑 잘 조율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집가들도 신경 좀 써줘. 무시하지 말고 시장 작다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취미가 기다려야 하는 취미이긴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제품을 기다리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오늘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에게 동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원기옥을 모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피규어를 깔 때까지 저의 쇼는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까까 로또였습니다.